안녕하세요. 하나부동산 흑석박사입니다. 한남아이트 단지 다시 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큰 자동차가 지나가네요. 이 앞에 보이는 동이 이제 2동 59평 3층에 이제 16억짜리 매매가 있는데 평당 4천이니까 굉장히 싸고, 7층은 조망권이 되는데 이제 19억 이 정도에 나와 있는 게 매물이 있고요. 뭐 1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열리나 봅니다. 조금 올려서 찍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감안해 주세요. 동양에 서 있으니까 아침 일찍이니까 해가 잘 들고, 정말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차들이 많아서 번호판이 나올 확률이 높네요. 금요일날 장터가 열리나 봅니다. 오늘이 금요일. 왜 한남 재건축 이 단지를 하느냐? 세 가지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의 별장이라고 하는 일동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이 일동에서 강남 쪽을 바라보는 조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습니다. 일동 한 중간층 정도에서 내려다 보면 한강 조망이라는 게 이런 곳이구나 알게 되죠. 또 하나는 조망이 좋은 재건축 기대감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용산 한남동 유엔빌리지 고급 빌라 단지하고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일동 앞쪽으로 이제 유엔빌리지 빌라가 있는데, 그 사이길이 이제 소방도로로 뚫린다는 거죠. 그러면 한남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소방도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통해서 옥수역까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제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한남동, 한남아이츠 서로 시너지가 나죠. 수요층이 한남아이츠에 대한 선호도가 생기게 될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장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요 숲 사이길이 생기는 겁니다. 요 숲 사이길. 집을 보러 가자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거기까지 걸어갑니다. 이제 이 한남아이츠 단지 자체가 T자형으로 생겼습니다. T자형으로 생겨가지고 한강 쪽이 이제 전면이 넓고 뒤쪽으로는 이제 세로가 긴 이런 모양이라서, 이제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게 썩 이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시공사가 선정되고 설계가 들어가면 어떤 이쁜 모양이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현재 추진위에서 했던 방식은 기존 조합원들 평형을 이렇게 4평, 6평 이렇게 늘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했는데, 강남에 있는 재건축들 봐서 알겠지만 25, 33, 43, 52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화된 규격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될 겁니다. 그래서 28평, 33평형은 분담금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33평으로 가고, 25평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5평 세대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150제곱미터 이상인 1동과 2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1+1을 제한해 주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력이 있고 또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강남 재건축 얘기할 때 1+1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1은 정부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땅을 넓게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땅을 넓게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임대 좀 놔라 이렇게 되고요. 또 요즘에 우편물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주택 여러 채인 분들 종합소득세 과세 안 받고 임대사업자 등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나라에서 우편물을 보내죠. 흙바닥인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사모님이 지나가셔서 놀이터입니다. 이야, 단지에 흙바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상도 못하는. 좋다. 저 어렸을 때는 이러고 놀았는데. 이게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숨소리가 좀 좋진 않네요. 너무 위쪽을 찍었는지 영상 보면 알겠지만 한남의 해치는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5동 3동을 지나서 8동을 거쳐 9동으로 이제 단지 주출입구 쪽으로 갑니다. 네. 팔동입니다. 8동에는 물건이 하나도 없네요. 33평형. 샤시 교체 세대가 25%,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본인 거주도 많겠죠. 요즘에는 LTV가 1주택자는 30%밖에 안 돼서 아이고 참 진짜 집을 사기가 힘들죠. 근데 오늘 요즘 뉴스 보면 집값이 오히려 꿈틀댄다. 이거 데드캣 바운딩일 수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딩은 정부의 정책이 나와서 처음에 시장에서 과민 반응으로 집값이 조정을 받았다가 약간 반대편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추세를 타는 이런 것인데, 지금 보면 다들 헷갈릴 거예요. 집값이 상승하나? 상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습니다. 정부의 조세 정책은 내년 4월 1일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만약에 오르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참에 팔자고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터집니다. 거래가 터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실거래가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 실거래가를 넘어가는 가격으로 나오는 매물은 지금은 건들면 안 됩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고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건드시면 안 되고, 실거래가를 봐서 층과 동을 확인을 하고 그거를 판단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전 재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란 것도 자기 자본이 50% 이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뭐 나라에서 60% 이상 자기 자본 하라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 손해는 안 보겠지만 30% 40% 자기 자본으로 했다가 가격이 빠지면 신용불량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세요. 내가 10억 있는데 20억짜리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오늘은 한남의 해체 재건축 안쪽에서부터 돌아봤습니다.